번째 고려 사회 변천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본문에 보면 귀족 사회의 위기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보면 고려의 지배층인 문벌 귀족은 시간이 갈수록 넓은 땅을 차지하고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자, 이들은 값비싼 물건으로 자신의 집을 지장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집에 그 기와를 만드는데 기와를 뭘로 만들어요? 청자로 이렇게 만드는 사치스러운 뭐 생활. 또 뭐 이제 금 이런 걸로 만든 뭐 이런 이제 장식품들이나 뭐 나전칠기로 만든 함, 청자로 만든 베개, 이런 것처럼 이 당시 이제 문벌귀족들은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백성은 귀족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고 토지를 빼앗기거나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는 등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를 통해 새롭게 중앙으로 진출한 관료는 문벌 귀족과 대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자겸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다.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내려오면 여기 고려사라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자겸의 화려한 생활과 관련된 그 사료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자겸은 스스로 국공이 되어 이제 왕태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거나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부르게 했다. 여러 자식이 큰 집을 경쟁적으로 지었으므로 온 거리에 그들의 집이 줄지어 들어섰다. 개경 그 시내에 이 이재겸네 그 집안들이 엄청 큰 집을 엄청 많이 그 지었다라는 거죠. 남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종들을 시켜서 마차를 약탈해서 자기 물건처럼 실어 날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겸이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이재겸의 난 한번 볼게요. 자, 고려의 대표적 문벌귀족 가문인 경원이 씨 가문은 왕실과 거듭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유력한 외척 가문이 되었다. 외척 가문, 외가족 친척 이런 뜻이죠. 특히 이자겸은 딸들을 예종과 인종의 왕비로 들여 최고의 권력자로 행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경태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 문경태후라는 사람은요, 이자겸의 둘째 딸이에요. 자, 예종과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17세 인종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인종에게도 이자겸이 자기 셋째, 넷째 딸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예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의 관계가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인종과 이자겸의 관계는 이제 손자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딸들을 더 인종한테 시집을 보내게 되면서 인종 입장에서는요, 이자겸이 외할아버지면서 자기 장인어른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지금 이자겸의 딸들 관계 한번 보면요, 뭐 언니 동생이었는데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자 도리어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우는 등 왕실에 위협을 가하였지만 곧 진압되었다. 결국에는 이자겸의 난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묘청 등 서경 출신의 세력이 인종에게 고려를 황제국이라고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네 글자로 칭제건원 이렇게 얘기하죠.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사용합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풍수지리설에 근거해서 땅의 기운이 왕성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묘청 이따가 한번 이제 표를 또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묘청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신 그 배경이 서경 지역이고요. 평양 지역. 그리고 이제 어떤 사상적인 면에서는 어떤 풍수지리설 이런 걸 좀 이제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믿고 있었다. 자, 그러나 김부식 등의 개경의 정치 세력은 서경 창조를 강하게 반대했다. 당연히 반대하겠죠. 기존의 개경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기반이 다 개경에 있는데 갑자기 수도로 옮기면 자기네들의 이제 그 권력은 약화되는 게 이제 불보듯 뻔하니까요. 자, 인종은 처음에 서경촌도의 동조에서 서경에 자, 대화궁이라는 궁까지 건설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인종은 스스로 실질적으로 이 서경으로 천도를 이제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면 왕이 이제 지내야 되니까 이제 궁궐 만들어야 되겠죠.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이제 만들었어요. 음. 자, 결국에는 서경천도가 어렵게 되자 묘청 등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음, 자, 내려와서 우리 역사 탐구 한번 볼 건데요. 자, 묘청과 김부식의 가상대화 한번 볼게요. 자, 우리도 임금을 황제라고 부르고요. 북자적인 연호를 써야 합니다. 칭제 권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서경으로 도읍지로 옮기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사대 관계 맺었던 군신 관계 맺었던 금이 항복하고요. 사방 우리 고려 주변의 사방의 36개 나라가 모두 고려의 신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묘청이 이야기를 했대요. 자, 김부식이 또 이제 답변으로 금은 송을 경벌할 만큼 큰 국가를 선정했는데 어떻게 금이 항복을 받는단 말인가? 자, 오늘날 나라 안팎의 사정이 어지러운 것은 개경의 땅 기운이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땅 기운이 왕성한 서경으로 수를 옮겨야 된다. 지금 이런 땅의 어떤 기운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뭘 바탕으로 한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야? 풍수 지리설을 바탕으로 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올 여름에 자, 서경 대화궁 30여 곳에 벼락이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역사 기록에 있는 겁니다. 대화궁에 벼락이 막 이제 떨어졌다 30여 곳에 실제 기록이 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에 보면 조선 역사상에 1000년 동안 제1대 사건,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야.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누가 그 우리 충북 충북 출신의 유명한 그 역사학자인 신채호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신초는 자, 서경천도 운동을 낭과 불교에 맞선 유교의 승리며 진취사상에 맞선 보수사상의 승리다 이렇게 이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일에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예를 들어서 이겼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을 천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채호가 이 묘청의 서경천동을 엄청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뭐 서경천도 운동이 성공을 했더라면 당시 이제 고려가 더 발전했었고 우리 지금 현재 조선도 더 발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고요. 음, 음.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이 묘청의 수경천도 운동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봐봐요.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귀족 세력들, 개경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 서경파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상적인 어떤 배경을 보면 개경파 같은 경우에는 유교, 유학을 바탕으로 했다면 서경파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땅 기운 이야기하죠. 풍수 지리설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교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개경파, 몽골귀족들은 결국엔 금나라의 어떤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사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경파는 어떻게 해요? 어, 뭐야, 지금 뭐 칭제 권한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주적인 어떤 이제 외교 관계를 추구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 인식 부분에서 역사 의식, 역사 인식 요 부분에서 역사 의식 보면은 이제 개경파들은 이제 이 고려가 뭐 신라를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서경파는 아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도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적인 어떤 인물을 보면
자, 지금 이제 문벌기조 개경파에서는 김부식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서경파에서는 묘청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등장하지는 않지만 다른 뭐 문제집 이런 데서는 가끔 이러한 이 사람도 좀 자주 등장은 합니다. 정지상이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자겸해남, 묘청에서 경촌도운동, 이 고려 중기의 두 가지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고려에서 무신은 정치 경제적으로 문신보다 일단 지위가 낮았다라는 거예요. 또 과거 시험에서 무신을 등용하는 문과가 없었던 것은 무신의 지위를 낮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또 자, 마땅히 무신이 맡아야 할 군사 지휘권마저 문신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 하면 뭐 강감찬, 윤관, 뭐 지금 막 김부식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문관 출신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진압된 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무신의 불만은 날로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층 군인들도 국가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막 이 지금 무신하면 흔히들 이제 장군 좀 이제 직업 군인 중에서도 이제 좀 상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한 사람들만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겠다라고 했으면 혹시 성공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밑에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이제 이러한 봉기를 일으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봐봐요. 하층 군인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받아야 될 토지를 제대로 못 받고 온갖 그런 이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하급 군인들도 불만을 이제 계속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신점을 일으킬 때 동조를 하게 된 거죠. 같이 함께한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정중부 이의광 등이 의종이 개경부군의 여기 보현원 행차한 틈을 타서 전변을 일으켰다. 보현원이라고 하는 거는 왕과 이런 문신들이 이제 막 이게 여가를 즐기는 장소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문신을 닥치는 대로 죽였으며 의종을 폐위한 후에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되면서 무신집권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사료 톡톡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료 지금 여기 무신정변과 관련된 내용에서 어떤 사료가 나온다 그러면은 무신들이 이제 차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담긴 사료들이 종종 나와요. 자, 보면은 여기 일단 고려사 라는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자, 의종이 자, 보현원으로 행차해서 술을 마시는 중에 자, 대장군 이성으로 하여금 5병 수박키를 시켰다. 이거 그러니까 씨름 같은 겁니다. 자, 이송이 그러니까 대장군이니까 나이가 많겠죠. 그 당시 보면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랑 이렇게 젊은 이제 군인이랑 이제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송이 패하자 문신이었던 한례라는 사람이 이소영이 빵을 때렸대요. 그래서 이소영이 이제 떼굴떼굴 그 밑으로 이렇게 굴러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왕과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이 군인들 중에서 대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이 엄청 높은 지금 사람이야. 그걸 이제 그냥 문신이 뺨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웃고 이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차별하는 그런 이제 모습 나와 있고요. 자, 이게 뭐 그 수박키 모습이에요. 뭐 그 씨름이라고 이제 좀 보면 되고요. 자, 궁금해요 한번 볼게요. 자, 무신정변의 가장 큰 원인은 문신과 무신 간의 차별 대우가 이제 어떤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나오죠. 강감찬이나 윤관은 뛰어난 명장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이들은 본래 문신 출신이었다. 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한 김부식도 문신이었어요. 지금 봐봐 이 사람들 다 문신이에요. 대표적인. 자, 이와 같이 무신정변 이전 고려군의 최고 사령관직을 문신이 맡는 것은 일반적인 형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또 더욱이 자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 무신 중에서 최고의 장군이었던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고요. 아까 이거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던 그
사료토톡에서 이 한뇌가 이송 빵 때린 사건 있죠? 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어떻게 돼? 그 사료에도 있다고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 오른쪽에 보면 이게 공민왕의 무덤이에요. 고려의 공민왕의 무덤인데, 잘 보면 여기 이제 장군들이죠. 석상이. 여기는 이제 그냥 문신들이죠. 봐봐. 이 문신들이 어떻게 돼? 무신들보다 더 이제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도 이제 어떻게 돼요? 차별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자, 결국에는 이렇게 무신정변이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이의방 정중부가 주도해가지고 일으켰다가 처음에 이제 이의방 여기 밑에 표 보는 거예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이제 하다가 최충원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의 요 자, 4대 60여 년간 요때를 우리가 최씨 정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 볼게요. 자, 결국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최씨 정권은 이후에 4대 60여 년간 집권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다. 우리 여기 교정도감의 최고 그 높은 관직을 뭐라고 그랬어요? 교정 별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교정 별감이 되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겠죠. 자, 그다음에 도방을 확대해서 자신을 호위하게 하고요. 자, 집권 초기에는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뭐 공평한 세금 부과, 농장 확대 금지 막 이렇게 했지만 자, 결국에는 권력을 독점한 후에는 이전에 문벌귀족과 그냥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또 지방 곳곳에 많은 농장, 대농장, 넓은 이제 땅을 빼앗아 가지고 넓은 땅을 이제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최충원이 죽은 후에 최후가 넘겨받고요. 자, 최후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해서 관리들의 인사 업무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또 삼별초 조직되었다라는 거 이제 확인하고요. 여기 뭐 위에 뭐 이 과정에서 문신이 도용됨에 따라서 뭐 사대부 계층 형성되기 시작했다.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제 그 중방이라든지 교정도감, 정방, 또 이제 군사 그 기구로 뭐 도방이라든지 삼별초 이런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요. 뭐 여기 설명서 보면은 이 도방이라는 게 지금 뭐 최충원 때 나오지만 이 최초로 설치됐던 건 이 경대승 때예요. 이 도방이랑 참고로. 그랬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최충원이 만든 거고 삼별초는 뭐 여기 뭐 좌별초, 우별초, 그다음에 뭐 신의군 요 세 가지가 합쳐서 뭐 삼별초 이렇게도 이제 불렀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원이에서 삼별초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무신정권 이후에 고려사회 변화 한번 볼게요. 문벌귀족 사회에서 무신들 중심으로 교정도감이라는 기구가 중심이 되었고요. 자, 농장, 대농장, 대토지, 농장 확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신진사대부, 사대부 계층이 조금씩 이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 자, 이제 농민과 천민의 저항 한번 볼게요. 저기, 자, 결국 하층민들은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건지지 못하고 각지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 공주 명학서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에 난 경주, 경상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김삼이 효심의 난 이게 대표적이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평민들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만적은 신분 해방을 목적으로 노비를 규합하여 봉기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발각돼서 처형당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천민이 일으킨 거. 요거는 일반 이제 농민들이 일으킨 거. 그거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오른쪽에 위쪽에 보면 사회토톡이 있습니다. 자, 만적의 외침해가지고 이거 고려사의 사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만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신정변 이래로 천안무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 이야기하는 거야? 이의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고로 이 만적은 이 최충원의 산후비였어요. 그러니까 최충원의
산업이었는데 이 최충원이 이음인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은 거잖아. 근데 이 이음인이 천민 출신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천민도 이게 고려 최고의 그 권력자까지 올라갔다. 음. 장군과 재상이 어찌 처음부터 종자가 따로 있겠느냐.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어찌 우리는 채찍 아래에서 뼈 빠지게 천한 일만 하겠느냐. 우리도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이렇게 만적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노비들이 보통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물 길러 오고, 이제 나무 땔감 해오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나무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집안일도 하고 또 이제 막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돼? 그 주변에 산으로 이제 가가지고 막 그런 거 구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개경에 있었던 이제 여러 이제 그 유력 가문들의 노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산으로 이렇게 딱 모였을 때, 그러니까 개경에 유명한 어떤 이제 그 집안들의 노비들이 뭐 다 그 동네 그 산에 다 모일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만정이가 이제 그 노비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뭐야 분기 일으켜 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배신자가 있었던 거지. 천민 중에서.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 이제 만적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르고 결국에 이제 시충원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만적이는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오른쪽에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은 뭐 위치 정도만 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망이망소이, 뭐 김삼이 효심, 요런 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이제 일반 농민들, 평민들이 난을 일으킨 거고요. 특히 망이망소이의 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공주래요. 공주에 있는 어디? 명학소.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 그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소에서 일어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개경에서 이제 지금 만적,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끔 이제 보기에도 등장하는 게 또 요거예요. 전주 관노의 난이라고요. 자, 만적의 난, 전주 관도의 난. 이거 두 개 묶으면 이건 누가 일으킨 거예요? 천민. 관노니까 국가 소속의 노비예요. 그러니까 전주에 살고 있는 국가 소속의 노비들이, 관청 노비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신분 해방 운동 한 거예요. 자, 참고로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내용 정리 써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관련 있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래요. 자, 이자겸과 관련된 내용. 왕이 찬탈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자겸의 난. 자, 묘청 같은 경우에는 서경촌도를 어떻게 했어요? 추진했다라는 거지. 김부식은 서경촌도 운동을 반대하고요. 자,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교정도감을 설치했고 만적은 신분 해방 운동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자겸의 난으로 문물기록 사회가 흔들렸지만 왕권은 오히려 강해졌다. 강화됐나요? 아니지. 강화됐으면 이런 것 자체가 뭐 아니면 않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끝나가지고 왕권이 강화됐으면 그 이후에 뭐 교청이 서경청도 운동 실패했다고 해가지고요. 뭐 서경에 뭐 나라까지 만들고 막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자, 두 번째 무신청전 이후에 무신집권 초기에는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다. 맞죠? 참고로 이 중방이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기구였다라는 거지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자, 공주명학소에서 망이왕소이가 봉기를 주도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깊이 있는 역사 이해 한번 봐볼게요. 자, 공주명학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특히 망이망소에 나는 특수행정구역의 주민이 일으킨 봉기로 당시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게 많이 어려웠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향과 부국의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요. 소의 주민들은 주로 도자기, 종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공업 제품을 만든다라는 거지. 아니 또 광산물을 채취한다. 자, 그리고 자, 이들 지역의 주민은 천민이 아니면서도 일반 군현에 사는 백성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일 이런 거에 이제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1170년에 자,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의 형제 지위 아래 난이 일어났대요.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커졌대. 자, 자, 그리고 또 이제 뭐야 정부군까지 패배시키는 등 해가지고 이제 엄청 그 힘을 떨쳤다라는 거야 당시에. 자, 그래서 이제 무신 집권자들이 이제 지금 이제 명확소잖아. 소라는 그 특수행정구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일반 군현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충순현으로, 그러니까 소를 어떻게 돼? 현으로 승격시켜준다라고 하면서 충순현 이렇게 승격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뭐야 무신 그 정권이 어떻게 돼? 토벌군을 다시 파견하고 하니까 명학수가 다시 이제 화가 나서 음, 다시 봉기했다라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진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주 명학소까지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자 귀족 사회의 변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